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주제는 녹색이 독과 죽음을 표현하는 대표색이 된 유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녹색하면 처음 떠올리는 것은 나무와 풀 같은 푸르른 자연물을 떠올리실 듯합니다. 게임이나 영상 매체들을 많이 접하신 분들이라면 독 혹은 디버프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왜 자연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생명과 안정감의 상징인 녹색이 동시에 독으로 표현되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18세기경 유럽, 사람들은 틀에 박힌 삶을 거부하고 그림과 의상 모두 보다 화려한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된 것은 다름 아닌 녹색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현재와 마찬가지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색임과 동시에 구하기 무척 쉬운 색상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 녹색을 보존하는 방법이 어렵다는 점이었죠. 앞서 언급한 대로 녹색은 자연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색이라 말씀드렸는데요. 그 말은 즉슨 풀과 나무가 낙엽이 지거나 시들기도 하는 등 1년 내내 푸르른 색을 유지 못하는 것처럼 추출한 녹색은 얼마 가지 않아 쉽게 변색이 되어 누렇게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하나 듭니다. 파란색과 노란색을 섞어 녹색을 만드는 방법도 분명 존재할 텐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당시 서양의 사회적 분위기가 문제였다고 합니다. 순수 물질을 추구하는 시대적 배경이 있었기에 색을 섞는 행위 자체를 제한하고 나아가 금기시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예술가들은 순수한 물질로 녹색을 만들었어야 했는데요. 당시의 기술력으로 만든 녹색 염료는 불완전했는데 칙칙하고 흐릿하여 발색이 현저히 떨어졌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변색 또한 쉽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1775년 스웨덴의 화학자 칼 비렐름 샬레가 모두가 원하던 완벽한 녹색을 만들어 사람들 앞에 선보였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파리스 그린의 탄생이었죠. 오랫동안 녹색을 갈망하던 사람들은 열광의 도가니였습니다. 그림과 옷에 그치지 않고 가구와 건물의 벽을 칠하는 데도 사용하였고 심지어는 음식에 색을 내는 데에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초록색과 함께 힘을 보태는 한 가지 알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파리스 그린을 칠한 집에서는 벌레와 쥐가 사라지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에 사람들은 위생 효과까지 있다고 믿게 되었고 수많은 시민들이 본인의 집을 파리스 그린으로 도배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 영광은 오래가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파리스 그린에 노출되었던 시민들은 소화기 계통, 호흡기 계통, 피부 질환 등 건강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피로에 구토, 심지어 쇠약해져서 죽는 경우까지 발생하였다고 하며 날이 갈수록 이와 같은 현상은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 사람들은 조사에 착수하기 시작하였고 얼마 가지 않아 원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바로 파리스 그린이 독극물인 비소로 만든 염료였던 것이죠. 비소란 살충제나 쥐약을 만드는 데 쓰였던 독성 물질입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비소로 만든 파리스 그린을 쓴 곳은 벌레와 쥐가 없어졌던 것이죠. 네, 맞아요. 당연히 사용을 중지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겠죠.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비소의 위험성을 바로 인지하지 못했을 뿐더러 대체제도 없었고 또한 파리스 그린을 통해 이익을 취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직접 파리스 그린을 만든 칼 비렐름 샬레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부와 명성을 위해 이를 묵인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많은 시민들이 사라져 갔습니다. 이로 인해 한때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던 파리스 그린은 녹색을 독과 죽음을 상징하는 색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인간의 욕망이 녹색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바꿔버린 것이죠. 네, 오늘은 녹색이 독과 죽음을 표현하는 대표색이 된 유래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엔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